만약에 사용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었다. 맨날 어디 가서 쓰는데 1000만 원을 다 쓴다고? 저축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용사부입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할까요?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꿀팁을 좀 올해 초에 첫 연말정산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은 좀 아쉬웠군요. 잘 되기를 하고 싶어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차례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네? 물지 마시고 여쭤보시면 돼요.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을 잘 알려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친해져야 돼요. 요즘은 손택스라는 것도 있죠. 홈택스. 여기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거를 10월 달에 국세청에서 개설을 해줬거든요. 올 1월 달에 연말정산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죠. 지난해 했던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항목별로 아쉬웠던 부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용사부는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가잖아요. 그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모르시면 그리고 있다고 한자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 됩니다. 네, for example. 정말 요즘 분들 한자 모르시더라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실 때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이 신용카드만 잘 써도 소득세를 환급받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 최소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 써야 그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받는다면 25%는 얼마일까요? 250. 그렇죠. 곱하기 잘하셨나 봐. 25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은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고 25%인 2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된 금액은 얼마일까? 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25%는 1000만 원 가정해서 250만 원이었네요? 내가 실제로 사용한 건 300만 원이었고? 50만 원. 이 50만 원이 소득세 환급 대상이 돼요. 연봉 1000만 원을 다 쓰면은 저기서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사용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었다. 맨날 어디 가서 쓰는데 1000만 원을 다 쓴다고? 저축도 안 하고? 차를 샀을 수 차 없이 아껴야지. 1000만 원을 다 사용했다. 사용 금액이. 그러면 25% 250만 원은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차액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예요? 750만 원이네.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으나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또는 금융상품들은 사용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그럼 부자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게 신용카드 관련된 총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1인당 3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많이 받아봐야 소득공제 한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이제 아셨네. 자, 화면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최대 한도라고 하죠. 300만 원이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더 현명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율. 일반 카드 사용액은 15%, 현금 영수증, 이런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 그런데 여기에 30% 되는 놈이 또 있어. 영화 보기 좋아해요? 문화. 뭐 사전 공부를 좀 하고 왔나 본데 중산 서민층을 위한 문화비 지출. 근데 문화비 여러분 잘 아시죠?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연극도 있고. 뮤지컬 그걸 연극이라고 합시다. 근데 박물관. 그렇지, 도서대여, 미술관. 근데 올 7월 1일부터 문화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까 말한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죠. 공제 많이 받고자 보기 싫은 영화 막 볼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받는 게 있어요.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 있죠. 그런데 말고 장을 보는 거야. 재래시장? 그렇지. 다른 말로? 전통시장? 그렇지. 국세청 용어로는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고? 전통시장.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있는 시장 있죠? 동네 이름 붙여서 하는 시장 전부가 전통시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80%. 이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올려준 건데 뭘까요? 지금 회사 올 때 뭐 타고 와요? 대중교통, 구체적으로. 지하철, 버스. 한번 환승하는구나. 집이 꽤 멀구나. 뭐라고 그랬지 아까?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은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 그렇죠. 지하만 다니는 건 아니고 전기로 가니까 전철. 그 다음에 버스 있죠. 버스. 그렇지. 기차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택시는 안 된다. 안 돼요. 택시는 안 돼요. 택시는. 자, 이런 것들인데 잘 생각해서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꼭 사용할 것이 있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죠. 이거는 이 공제율이 높을수록 왜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100만 원을 썼다고 봅시다. 소득공제를 이제 알아야 되겠네. 급여가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다가 근로소득세 유를 곱해서 여기 누진세율을 해가지고 여러 단계로 돼 있고 급여가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요. 소득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근로소득세가 나오는 거지. 이 근로소득세를 전년도 낸 거를 기준으로 해서 12번 나눠요. 그래서 매월 떼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금액이 근데 정확한지 알아보고 연말에 정산해보자 라는 게 연말정산. 일단 미리 미리 떼간 거에 대해서 그렇지. 더 내야 되는 사람은 더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건 뭐냐? 이 금액에서 빼주는 거야. 소득공제. 요 과세 표준에서 빼주는 거야. 아시겠죠? 좀 재미없게 흘러가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공제를 다 사용한 항목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가이드에 다 있어요. 그 항목에 내 걸 넣어보면 돼. 그러면 환급세금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 낸 것들이 항목에 이미 있어. 그걸 가지고 변경시키면서 내가 계산할 수 있죠. 그게 복잡하다면 이렇게 공제가 높은 거로 사용을 많이 해야겠구나. 자, 다음은 금융상품을 통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지우자. 자, 지금부터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게 연금저축인데 IRP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PD님은 아주 젊죠. 그래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 3층 보장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층은 국민연금 여러 가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으나 3월을 기준으로 도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계속 믿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2층 보장은 뭘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이거를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여윳돈으로 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개인연금이라고 해요. 연금저축은 이 개인연금에 해당이 되고, 이 IRP는 퇴직연금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퇴직연금은 급여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적립이 되겠죠. 이것을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요. 회사를 옮길 수도 있죠. 그 이동하는 기간이 딱딱 연결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집에서 놓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IRP 계좌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이동했을 때 내가 놀고 있는 기간 운용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IRP인데 얘가 말입니다. 금융적으로 보면은 이 연금저축은 가입 한도 이런 것은 차치하고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얘는 아까는 소득공제라고 신용카드 때 하는데 얘는 세액공제라고. 세액공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줬어요. 연간 600만 원. 이 IRP 700만 원으로 늘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통합 한도라는 게 있어요. 통합 한도.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불입하면 되겠죠. 이것은 연말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불입금액이 적다고 하면 몰아서 넣어도 돼요. 그러면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연금저축과 IRP를 900만 원을 불입했다고 봅시다. 연급여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냐 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율이 틀려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급여가 많은 사람이 높을까? 많은 사람이 더 아무래도 적은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그래서 연급여 5,500만 원 15%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소득세 또 10% 주민세가 붙거든. 그러면 1.5% 16.5%. 결론적으로는 16.5%의 세금을 이미 낸 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5천만 원 넘으면 12%, 1.2% 플러스 13.2%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금액 연간 채워 넣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넣을 수 있다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채워 넣는 것이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것도 좋고 세금도 많이 돌려받아서 좋죠? 네.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아셨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어. 좀 더 자세한 것은 따로 공부하도록 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합시다. 보장성 보험. PD님은 이 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요? 사람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렇죠. 어느 위험에 그렇죠. 빠질지 모르고 뜻 밖의 우연의 순간에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해서 최대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좋겠죠. 현명한 보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이미 낸 근로소득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이 환급금과 납입보험료 합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환급금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 보장성 보험이라고 일컬어져요. 그 보험에는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거면 다 돼요. 치아보험, 암보험 되고요. 지금 자동차 굴리고 있어요? 근데 굴리고 싶어요? 안 굴리고 싶어요? 앞으로. 30살쯤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굴리고는 쉽죠. 자, 쉽다고 보고 자, 자동차 보험도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건물 화재 중요하죠? 집에 불 나면 큰일 나잖아. 임차 보증금, 환급 보증보험 이런 것들도 이런 대표적인 보장 보험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조금 주죠. 보험 내가 내는 돈이 더 많다고. 이해가 가심?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최대 한도.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었다 해도 최대 연간 100만 원까지만 해줘요. 이것도 잘 판단해서 가입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고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가 불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뭐 기부금을 낸다든지 식대가 더 청구된다든지 하는 그런 주변적인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유익했는데 네,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서 내년 2024년 거를 탄탄히 준비해봐야겠어요. 그렇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신용카드 활용법, 그다음에 연금저축,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런 것은 매년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율이 틀리니까 그거에 맞게끔 항상 기사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면 돼요. 뭐 물어볼 거 없어요? 많이 배워요. 뭐 더 없겠죠? 네. 자, 지금까지 회사원들이라면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연말정산 꿀팁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우리 그 따부TV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